이 강좌는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본 원리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우주를 설명하는 프리드만 방정식을 유도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주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한 수식만을 사용했으며 현대 우주론에 대한 속성 강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부담 갖지 않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식은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식들이며 식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고무줄로 된 자를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간단히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이는 5가지 기본 가정을 먼저 머리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는 시간에 따라 길이가 변화한다. 두 번째, 그림에서 새 눈금에 해당되는 거리를 x라고 가정한다. 세 번째, 스케일 팩터는 a라고 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양이다. 네 번째, 스케일 팩터는 시간에 따라 자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A, B는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들을 나타내며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두 은하 사이의 거리를 A와 X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간 1에서 두 은하 사이의 거리 D1은 A1 곱하기 X이며 시간 2에서 거리 D2는 A2 곱하기 X입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허블의 법칙을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X는 자 위의 눈금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스케일 팩터와 눈금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하고 허블 상수를 정의하게 되면 후퇴 속도와 거리가 비례하는 허블의 법칙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허블 상수는 스케일 팩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스케일 팩터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우주 공간 내 흩뿌려져 있는 은하들 사이의 에너지 상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A 은하의 A 에너지 상태를 생각하겠습니다. A 은하의 경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고 이 식을 A 은하의 질량 m으로 나눠지면 아래와 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의 질량 중심 B까지의 A로부터의 거리를 x라고 가정하고 앞선 페이지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을 다시 구성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질량 대신 밀도를 이용하여 표현한 형태입니다. 양변을 보기 좋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현재 표준 우주론에서 우주는 플랫하며 이때 우측에 해당되는 K값은 0의 값을 갖습니다. 이 식의 의미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해한다면 운동 에너지와 중력 에너지의 합이 K가 포함된 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총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에너지와 공간의 곡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임을 상기한다면 위의 식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만의 방정식은 스케일 팩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며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우리의 우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또한 우주의 곡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만유인력 상수와 함께 있는 밀도항인데요. 우주를 구성하는 주된 에너지 밀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스케일 팩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물질이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 밀도의 주를 차지할 경우 스케일 팩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관측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매우 평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우주는 평평하다고 가정하고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곡률항이 빠진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해집니다.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 미방을 이용해도 되지만 스케일 팩터가 시간에 대한 함수임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배치하고 대입법으로 미방을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풀이를 마치면 결론적으로 물질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우주에서는 스케일 팩터는 시간의 3분의 2승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의 주 에너지원이 복사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리드만 방정식에서 밀도로 표시했던 항은 우주의 스케일에 따라 물질의 밀도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우측에서 보듯 우주의 크기가 이와 같이 커질 경우 주어진 복사에 해당되는 파동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여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부피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내는 에너지 밀도의 경우도 길이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게 되어 스케일 팩터의 4승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프리드만 방정식에 대입하면 스케일 팩터는 시간의 2분의 1승에 비례하여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밀도가 위의 두 케이스와 다른 상황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해냈던 스케일 팩터의 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주된 에너지 밀도를 차지하는 경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해를 줍니다. 복사가 주된 에너지 밀도를 차지하는 경우는 초기 우주에서 물질이 생겨나기 이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만일 우주가 지금까지의 팽창처럼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한정된 물질이 커진 부피로 나누어져서 밀도는 무한정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의 경우는 그러한 미래의 상황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 좀 더 일반적인 밀도와 압력의 상관관계로 프리드만 방정식을 바꾸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이상기체에 가해진 2를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연력학 제1법칙과 함께 두 식을 섞어보면 부피와 압력, 밀도에 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급격한 팽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디아베틱한 상황을 가정하고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압력과 밀도의 관계를 이와 같이 정의하면 밀도와 부피 사이의 상황 관계를 간단한 미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일반적인 프리드만 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오메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은 엄청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메가에 마이너스 1을 대입 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주의 스케일이 시간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커지는 관계식을 얻게 되며 이때 우주의 압력은 음압을 갖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주의 주된 에너지원을 다크 에너지라고 말하며 최근 이에 대한 증거를 타이번의 초신성을 연구하는 세 그룹이 발견했다는 것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래 표는 오메가에 대한 일반식으로 프리드만 방정식을 구했을 때 각각 오메가의 값을 보여줍니다. 복사와 물질 그리고 다크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이 됐을 때 에너지 덴서티의 변화 그리고 스케일 팩터의 변화 그리고 압력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스케일 팩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해진 시점에 주된 우주의 에너지에 따른 관계식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잘 이해해보기 위해 각각의 해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른 주된 에너지 밀도를 보면 초기 복사에 의한 에너지 밀도가 높다가 물질의 밀도가 주가 되는 구간을 지나 다크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 밀도가 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시간 구간별로 우주의 스케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은 우측 하단과 같습니다. 복사,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로 주된 에너지원이 바뀜에 따라 우주의 스케일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천문학에서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함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